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퀵 서비스로 PC가 입고됐고요. 입고된 컴퓨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주 증상, 게임 도중, 인터넷 끊김, 재부팅할 때까지 재연결이 안 된, 게임 다운로드 중에도 끊긴 적 있음, 컴퓨터 종료 후 바로 켜면 부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풀 몰러 파워 케이블 준비해서 보내주셨다 이 얘기고요. 결론은 인터넷 사용 중 게임 중에 이더넷 랜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랜 연결이 끊김. 자,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연결 그러면 보통 통신사 모뎀에서 나오는 인터넷 선이 있고 공유기에서 나오는 인터넷 선이 있고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저희들은 둘 다 있는데 현 작업대에 연결되어 있는 랜선은 SK 브로드밴드 통신사 모뎀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선입니다. 공유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모뎀에서 오는, 가정집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유기 사용하지 않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하고 똑같다. 지금 보면 일단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요. CPU는 라이젠 7800X3D네요. 그럼 조립한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래픽카드는 RTX 4070 Ti고요. 일단 증상을 봐야 되니까 재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반응이 좀 느리네요. 뭐 이런 거는 뭐 윈도우상 문제인 경우도 있으니까. 어디 보자. 보드는 에즈락 B650M PG 립타이드라는 모델이고, 모든 AS가 그렇겠지만 일단 증상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인터넷 사용 중에 끊김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CPU 리소스를 좀 많이 먹으니까 크롬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플레이 시켜놓고 인터넷 끊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놔 볼게요. 지금 유튜브 방송 틀어놓은 지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제품 퀵 서비스로 왔을 때 제가 바로 한번 켜봤었거든요. 그때는 한 20분? 10분 정도 플레이 하니까 바로 인터넷이 탁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재현을 하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플레이 하고 있는데 잘 나오네요. 랜도 지금 잘 연결되어 있고, 어찌됐든 증상은 다시 재현돼야 되기 때문에 증상 나올 때까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뭔가 다른 걸 조치하고 액션을 취하고 나서 다시 돌렸을 때 그렇구나, 저게 문제구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증상이 안 나오면 더 이상 방법을 취할 수가 없어요. 고객분도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확인해봤냐고, 증상이 나왔냐고, 혹시 증상이 안 나올까봐 신경이 쓰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개봉해가지고 처음에 딱 켰을 때 증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증상 재현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9시 35분인데 밤 잘 돼요. 증상이 안 나오고 잘 됩니다. 보통 고객분 말씀처럼 인터넷이 끊기고 그러면 요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되는 요 아이콘이 지구본 모양으로 사라지죠. 그러면서 얘가 버퍼링이 생기거든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또 잘 되네. 이러면 곤란한데. 제가 오늘 켜놓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돌려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일 오전에 출근했을 때 인터넷이 끊어져 있겠죠. 자, 아침에 출근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멈추네요. 확실히. 어제 저녁에 틀어놓고 켜놓고 퇴근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얼떨결에 멀티탭으로 컴퓨터를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킨다고 누른 게 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했고요. 바로 인터넷이 끊어지네요. 보시면 이더넷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리얼텍이에요. 칩셋은. 컨트롤러는 리얼텍 게이밍 2.5GB 컨트롤러고, 연결이 끊김.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성보다는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바이오스 버전을 좀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시작 로딩도 좀 느린 편이에요. 이상하게 좀 느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도 인터넷이 잘 됐거든요. 근데 안 될 때는 뭐 10분도 안 돼서 한 20분? 짧은 시간에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좀 불규칙적으로 증상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 1.28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좀 하고 나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 방금 전에 보셨듯이 자기 혼자 재부팅되고 막 이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컴퓨터가 껐다 켜진다고 해서 얘 왜 갑자기 꺼져? 막 코드 빼고 끄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자기가 리부팅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끝까지 완료되니까요. 막 끄고 이러시면 안 돼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은 끝냈고요. 랜 드라이브, 인터넷, 이더넷 드라이버도 재설치했고, 그리고 라이젠 칩셋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도 다시 한번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버 세팅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윈도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SSD 물려놓고 하나하나 진행해봐야죠. 자, 이 제품은 하드디스크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어요. 도시바 1테라고요. 배드섹터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배드섹터 프로그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스캔 이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예전 프로그램이에요. 배드섹터가 나오는지 읽기 속도는 느린지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입고됐던 난수리 쪽에 가까운 제품인데요. 얘는 고객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도 뭐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고객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CPU는 인텔 i7 11700KF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3070이네요. 메모리는 16기가 2개, 32기가로 되어 있고, 쿨러는 듀얼 공랭 쿨러로 장착이 되어 있고, 11700KF 시네벤치 돌리니까 온도는 한 86도 정도, 최대 온도 86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메모리 삼성 제품이라서 메모리 테스트 해봤는데 메모리 테스트 했을 때도 이상은 없었고요. 괜찮았어요. 이제 주 문제는 뭐냐면 사용 중에 재부팅 되는 증상으로 입고가 된 거예요. 불특정적으로 막 자기 마음이죠. 뭐. 어쩔 때는 10분 20분 내에 재부팅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뭐 1시간 2시간 내에 재부팅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부팅 건으로 입고가 됐고, 고객분이 직접 해보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고객분이 CPU 교체를 받으셨어요. 센터 가셔서 일단 CPU부터 교체 받고, 그리고 메인보드 AS 보냈는데 정상 판정 받으셨고, 메모리 정상, 그리고 M.2도 정상, 그래픽카드도 교체 받으셨어요. 그래픽카드 교체했는데 동일 증상 나왔고, 파워 서플라이 AS를 보냈는데 정상 판정 받았어요. 그러면 CPU, 메인보드, M.2, 메모리, 그래픽카드, 파워 전부 다 AS 센터를 다녀오신 거예요. 다 다녀와서 교체를 받거나 정상으로 판정을 받거나, 힘들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가져오신 건데, 제가 한 이틀 정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이틀 테스트 해봤더니 정말 재부팅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본 게 뭐 이상이 없다, 정상이다 라고 센터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원인은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다. OCCT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테스트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보통 이제 전원 관리 쪽에서 전원 쪽으로 1시간 정도 렌더링을 하는데 계속 얘가 꺼지더라고요. 재부팅이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저희 테스트 파워 시소닉 750짜리로 물려가지고 렌더링을 돌렸는데 안 꺼져요. 재부팅이 안 돼요.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니스 거네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트 골드 750W 파워고요. 이상이 없다고 한다니까 또 좀 애매해지는데, 저는 파워로 봅니다. 지금 오전에 출근해서 또 1시간 돌려봤거든요. 이상 없이 잘 버텼고요. 고객분 파워로 다시 한번 꽂아서 OCCT 전원관리 쪽 1시간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경우에 정말 원인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제조사에서는 다 정상 판정 받고 교체 받고 했는데 그래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과연 또 파워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입고를 했을 때 센터에서 문제가 있다, 알겠다, 바꿔주겠다 하겠냐 이거죠. 다른 제품으로 장착을 해서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 어필을 해도 센터에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다 해도 저희 쪽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왼쪽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소음이 좀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희 파워로 장착을 해서 OCCT 전원관리 쪽 렌더링을 오늘 오전에도 한번 했고 어제도 한 3시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테스트할 때마다 1시간씩 하거든요. 어제도 2번, 3번을 해봐서 재부팅이 안 되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현 시스템은 온도 때문에 재부팅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AS가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OCCT 전원 테스트 돌리면 거의 계속 재부팅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재부팅이 안 되네요. 증상이 안 나와요. 지금 1시간, 2시간 넘게 돌려보고 있는데 잘 돼요.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찾으라는데. 아까 아드님이 아까 네, 오셨다. 네. 잠시만요. 아드님 성함하고 연락처 좀 확인할게요. 네. 그래도 컴퓨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시면. 얘는 뭐래요?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헷갈리네. 저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에러가 잘 나고 나왔던 컴퓨터가 또 오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증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파워가 확실히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고객분은 사실 다 바꿨잖아요. 어찌됐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재부팅이 계속 됐고 그때마다 저희 시소닉 테스트용 파워 장착해서 돌렸을 때 이상 없이 잘 작동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패밀리분들께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돌리는 거였는데 또 안 나오네요. 일단 오늘 하루 좀 더 돌려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비 오다가 오늘 해가 쨍쨍 날씨가 좋거든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PC도 재부팅 증상으로 입고된 거거든요. 그리고 AS 끝나고 나면 케이스를 좀 바꿔달라고 가져오셨어요. 케이스는 요거 가져오셨네요. i9주 거고요. 프레이 30 플러스 케이스고 얘는 140mm 펜으로 6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케이스로 교체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케이스 교체하기 전에 뭐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케이스를 갈아야 되거든요. 아직 문제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케이스 교체는 뭐 나중 일이고요. 재부팅 된다 하셨는데 재부팅이 안 돼요. GPU는 라이젠이고요. 1700이에요. 온도는 한 66도 정도 나오고 CPU 온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뭐 파이널 판타지 그리고 아까 OCCT 잘 돌아갑니다. 이 PC는 뭐 증상이 있어야 조치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인터넷 연결하면 연결이 끊기는 증상 벌써 한 4시간 반 정도 플레이 해본 것 같아요. 잘 나오죠. 인터넷 랜도 네트워크도 잘 되고 이 시스템에 조치한 건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리고 AMD 칩셋 드라이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넷 드라이버 다시 설치한 거 요거거든요. 잘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제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때는 메인보드예요. 이더넷 칩셋 문제라서 메인보드 센터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 오늘 오전부터 난수리 PC 2대에 계속 렌더링 테스트 돌리고 있는데 좀 증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마음이 물 떠놓고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를 해야죠. 증상 나와라 증상 나와라. 자, 좀 있으면 또 택배 기사님이 오실 거라서 이거 하나 보내야 됩니다. 얘는 수냉 쿨러예요. 수냉 쿨러 에너맥스 3열 수냉 쿨러고요. 불량이라서 AS를 보냅니다. 이 제품은 종종 들어와요. 종종 판매하기도 엄청 많이 판매가 됐나봐요. 네, 컴퓨터입니다. 오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려요. 저희가 주차장이 따로 없어가지고요. 일단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세요. 매장에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네. 이게 뭐 간단한데 이렇게 막 복잡한 구성이 아닌데. 이게 인터넷 같은 거 할 땐 괜찮고요. 네. 게임 이제 저사양이라도 게임만 하면은 네. 1시간 내에 이제 1시간이요? 30분에서 1시간 내에 바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랜덤이에요.
재부팅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재부팅이 됐었는데 네. 제가 지금 바이오스랑 윈도우즈 재설치 같은 네. 거 기본적인 거 다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네. 갑자기 꺼멓게 되는 건 없어지고 블루 스크린만 뜨거든요. 아, 블루 스크린이 떠요? 바뀌었어요. 네. 블루 스크린? 네. 연수도 조금 있긴 한데 B450 보드고 CPU 몇이에요? CPU가 5600, 아, 5600이에요? 네, 6600RX에 삼성 DDR4 램이요. 구매처에서 파워는 교체를 받았는데 아, 구매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셔야죠. 나몰라라예요. 나몰라라 한다고요? 네. 증상 잡기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블루 스크린. 네. 그래픽카드 관련돼가지고 에러나거나 뭐 오류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전에 지금 벤치마크 데모 버전은 잘 들어가는데 네. 벤치마크 뭐지? 퓨처마크였나? 그 네. 어드밴스드용? 네. 거기에서는 꺼졌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램 검사도 이상 없고 메모 좀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일단 주는 블루 스크린이다 이거네, 그죠? 블루 스크린만 떠요. 지금은 네, 또 네. 멀티탭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건 다 해봤고 다른 것도 뭐 제가 확인해야 될 거 있나요? 이렇게 알아야 될 거? 뭐 부품 바꾼 건 없네요, 그럼요? 파워 바꿨다 그랬던가요? 아까? 네. 구매처에서 파워는 교체됐다. 네. 아, 저 작은 방에서 하다가 네. 거실 TV로 모니터를 바꾸니까 네. 증상이 이틀 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은 방이 전력이 쇼트난 거 아닐까 의심을 했는데 네. 네, 3일차부터는 다시 돌아왔고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시간은 뭐 얼마 걸리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네. 사용하다 블루 스크린 발생하는 PC고요. 아, 좀 애매하네요, 증상이. 원인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의외로 또 막 돌렸는데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언제 재부팅 될지 모르니까 카메라를 계속 켜놓을 수가 없었네요. 드디어 재부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재부팅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OCCT 전력 한 번 더 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 이렇게 팍팍 나와야지.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아, 증상이 안 나오니까. 근데 나왔어요. 아마 실행하면 또 나올 거예요. 한번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AS 하겠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실행하자마자 제가 다른 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OCCT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운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알려줘요. 마지막에 알려진 상태. 제가 전원 테스트를 해서 8초 만에 바로 재부팅 됐네요. 그러면 닫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상이 어제 같은 경우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파워 바꾸고 나서는 바로 나가네. 이제 바로 재부팅 됐어요. 진작에 이렇게 나가주지. 그러면 빨리 조치할 텐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야, 알려진 상태 최단시간이네요. 빵초. 여기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올라가네요. 저 7초. 나갔네. 보셨죠? 나간 거? 재부팅이 됐죠? 이 상태에서 파워 서플라이를 바로 저희 테스트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와트수는 동일하게 750W고요. 이렇게 증상이 나와줘야 저희도 조치하기가 수월해요. 자, OCCT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더링 타임 시간이 1시간이에요. 최대 1시간까지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돌려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시 정도에 써멀 제도포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대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인터넷 끊긴 그 PC는 잠시 내려놨고요. 작업대에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객분들이 예약 시간대 예약 걸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작업대에 PC 올려놓지 않고 딱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 시간은 잘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 저런 PC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약속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계속 돌려보는데 재부팅 증상이 안 나와요. 보통 메모리 때문에도 재부팅 나오거든요. 메모리 검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모리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보통 재부팅 된다, 꺼진다, 뭐 이런 PC들은 메모리부터 보통 제가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에
메모리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된 게 없는 거 봐서는 메모리 검사 안 한 것 같습니다. PC들을 여러 대를 동시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자꾸 헷갈려요, 뭐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부품별 테스트한 거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요. 여기 이상이 없구나, 이건 통과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CPU는 1700이고 온도는 한 66도 정도 나왔고, 일단 시간은 지났는데 안 오시네요. 아이고, 그러면 테이블을 이렇게 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조립도 한데 해야 되거든요. 또 이거 돌리다가 또 오시면 또 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켜놓고 돌리다가 손님 오시면 또 테이블 때문에 내려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 어떡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려나봐요. 또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일단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잠시 뭐를 할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고돼야 될 인텔 i5 13600K 시스템 한 대 조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PC들 또 테스트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장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야 되는 컴퓨터들은 한번 작업대에 올라가면 몇 시간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올려놨다가 또 손님 오시면 바로 내리고, 또 올렸다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인터넷 연결 사용하다 끊기는 거는 잠깐 봐서는 모르거든요. 계속 렌더링을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믹스 커피 먹고 있거든요. 믹스 커피 먹고 있는데, 한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적이 있는데, 예전 제 영상 중에 제가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 그때 아마 남 거 얘기했었나봐요. 근데 저는 특정 어느 회사 게 좋다 그게 아니라 믹스 커피가 맛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안 좋은 기업인데 유튜브 방송에서 그걸 좋아한다고, 실망했다고, 구독 취소하고 가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전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이거 어디 건지 몰라요. 얘가 다른 회사 거 어디 건지. 믹스 커피가 좋다, 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피곤하고 힘들 때는 아메리카노 뭐 이런 커피보다 믹스 커피가 달달하니까 좀 정신이 반짝 듭니다. 자주 먹는데 믹스 커피도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그리고 특정 회사를 좋아하거나 특정 회사를 선택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4시입니다. 이제 4시라서 1시간을 그냥 쉬는 시간으로 있었고요. 조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보다. 그리고 아까 파워 서플라이 물려놓고 테스트한 거, OCCT 전원 1시간 정상적으로 잘 통과했고요. 이 제품은 파워 서플라이로 상당히 저는 거의 90% 이상 의심되고 있고, 파워 같아요.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 나서 파워로 마무리 짓고 고객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패밀리 여러분들도 보셨죠? 바로 나가는 거. 파워 교체 후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 1시간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요. 이렇게 부품들을 다 바꿔가지고 교체하고 점검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파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때는 파워 정상이다, 이상 없다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부팅 되는 PC, 얘는 암만 돌려도 재부팅이 안 되네요. 잘 작동하고요. 혹시 몰라서 지금 메모리 테스트 해보고 있고, 지금 한 47분 정도 지났네요. 메모리 분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몰라서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왜 재부팅이 될까? 잘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좀 돌려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립이고요. 내일 출고돼야 되기 때문에 조립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구성품이고요. 조립 대행이에요. CPU는 i5 13600K이고 SK 하이닉스 P41 1테라. 윈도우는 11로 준비해 오셨는데 윈도우 10으로 깔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설치할 거고, 얘는 개봉을 안 할 겁니다. 얘는 16기가짜리로 보이고 4800MHz 삼성 16기가 2개. 보드는 MSI B760 토마호크 와이파이,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 850W, AS 보증기간 10년인 거 봐서는 풀 모듈러죠. 12VH PWR 케이블도 있고, 그래픽카드는 조텍 RTX 4070 Ti 50 버전이고요. 트리니티네요. 쿨러는 LT720
이렇게 뒤집혀 있으니까 또 좀 보기가 그렇죠. LT720 LS720 할래 LT720 할래 그러면 저 같으면은 LT720을 할 것 같아요. 일단 팬 연결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LT720은 라디에이터 팬이 120mm 낱개로 하나 돼 있지만 LS720 같은 이 동일한 회사 거요. 디플의 LS720은 라디에이터 팬이 이런 식으로 데이지 체인으로 돼 있어요. 서로 연결하게 돼 있어서 뭐 팬을 교체하거나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팬으로 바꾸기도 좀 그렇고, 또 펌프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바꿔버리면 RGB 펌프 연결하기가 좀 어렵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장님 가져가셔야죠. 그냥 가면 안 돼요. 됐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라디에이터 팬이 LED 팬이 아니라면 만약에 딥쿨 제품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 조건 하에 LS720보다는 저는 LT720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블럭 헤더 얘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이뻐요. 케이스는 DLX21 블랙인 것 같고요. 화이트인가? 블랙이죠, 블랙.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1720이면 정품으로. 잉크죠? 네. 지금 칼라밖에 없어요. 아. 검정. 요즘은 이제 잉크 잘 안 들어와서 잘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칼라만 있어요. 아, 컬러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썸을 작업하러 오신다는 전화 주셨던 분이 오셨네요. 3시 이후라고 해서 고객분께서 좀 넉넉하게 4시 넘어서 오신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여기 촬영 좀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지금은 쿨러 교체하고 있고요. 고객분께서 녹화를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비녹화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쿨러 교체로 마무리하고요. 딱 맞게 높이는 아주 그냥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썸을 제도프 하는데 쿨러 교체 하는데 그래서 2대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한가하네요. 물론 할 게 없어서 한가한 건 아닌데 한 대를 올리면은 오랫동안 봐야 돼서 작업대가 없어가지고 나머지들도 빨리 테스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좀 한가한 편이에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주말 다가와서 그런가. 지금은 DLX21 이쁘게 머리 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어디 댓글 보니까 영상 찍는 PC만 뭐 요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행동하진 않습니다. 영상 올리는 PC나 안 올라가는 컴퓨터나 작업은 똑같아요. 하는 작업은 똑같이. DLX21 같은 경우에 뭐 메인 선이나 그리고 시스템 펜은 바깥에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다가 이 홀이 있거든요. 홀. 이 안쪽에다 선을 빼가지고 다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다시 이쪽을 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똑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찍는 PC 안 찍는 PC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작업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요즘은 목소리가 조금 쉬네요. 자꾸 목소리가 갈라지고 피곤해서 그런가. 자 선정리 끝. 다 됐고요. 예, 그래픽카드만 장착하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조립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뭐 별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은 각종 렌더링 테스트 해보고 있고요. 지금 타임스파 익스트림 돌려보고 있네요.
12V-HPWR 케이블은 최대한 안 꺾이게 딱 해놨고, RTX 4070 Ti 그래픽카드는 이 사이드 측면에 이 블루 계열의 파란색 사이드 LED 조명이 확실히 조텍이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조텍 게이밍이라고 글씨도 큼지막하게 박혀 있고요. 백플레이트도 LED 딱 들어오면 이쁠 텐데 얘는 들어오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이렇게 세워놨고, 자, 이렇게 해서 인텔 13600K RTX 4070 Ti 조립 대행 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텍 RTX 4070 Ti 최대 온도 77.9도 정도 나오네요. 정확히 얘기하면 트리니티 모델입니다. OC 트리니티. 혹시나 괜찮을까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이더넷 드라이버 재설치하고 괜찮을까 했는데 인터넷 끊겨버리는 거는 똑같네요. 지금도 인터넷 랜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퍼링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SSD 굴려서 저희들 윈도우로 구동 한번 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이제 마무리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일 이상 계속 풀로딩 하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잘 됩니다. 제가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리얼벤치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OCCT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전혀 다운되는 증상이 없어요. 다운이 된다, 재부팅되는 증상이 없어요. 사실 케이스 교체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프레이 30 플러스 가져오셨는데 일단 뭐 케이스를 교체를 원하시면 케이스 교체를 해드리고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출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증상이 나와야 저희가 뭐 조치를 해드릴 텐데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돼요. 전혀 문제 없이. 간혹 뭐 덱 내에 있는 멀티탭, 콘센트 뭐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멀티탭 한번 교체를 해보고 접지되어 있는 개별 멀티탭 스위치 있는 멀티탭으로 한번 바꿔보시거나 콘센트를 다른 곳에 있는 곳으로 좀 바꿔보시거나 뭐 이런 방법을 좀 취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오늘이 4일째인데 이제 내려야 돼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네. 흔하진 않는데 원인이 안 나오는, 증상이 안 나오는 PC들이 가끔, 아주 가끔 있어요. 일단 뭐 오시면은 점검을 같이 보긴 할 텐데 순행 유효기간이 3년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게 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순행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저는 그런 규정은 못 봤거든요. 아, 보증기간이요. 보증기간이 3년이다 이거죠. 예. 어찌됐든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블루스크린이 자꾸 떠서 점검받고 싶다 이 말씀이시니까 PC를 가져오시는 거는 뭐 봐드리긴 할 거고요. 지금 또 플러스 알파로 말씀하신 순행 보증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게 누수가 될까봐 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수는요 보증기간 내든 보증기간 외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되는 제품들은 누수 안 되나요? 누수 될 수 있어요, 문제 생기면. 그러니까 그게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 이건 아니에요. 점검해보고 온도 잘 잡고 소음 부분 괜찮고 하면 그냥 더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증기간도 지났고 해서 누수될까봐 걱정이에요 그러면 3년마다 그러면 계속 부품 바꾸게요. 꼭 보증기간 지나야지만 터지는 게 아니고, 가져오시면은 순행은 일단 점검을 해보고요. 해봐서 문제가 있거나 온도를 못 잡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그러면 고객분하고 상의를 해서 바꾸든지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순행을 굳이 워런트 지났다고 해서 바꾸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넉넉히 해가지고 오시고요.